활기찬 삶을 위한 건강지침서,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권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지영입니다. 네, 자, 우리 어머님들 그동안 젊은 시절에는 그야말로 힘든 일, 가정일 다 도맡아 사셨어요. 네. 중년까지 그걸 쭉 하셨단 말이죠. 네. 이제 노년이 되면 이제 쉬어야 되는데 노년에도 역시 우리 손자, 손녀들 아유, 일이 너무 많으세요. 다 봐주시고 하더라고 본인의 건강을 소홀히 하셨어요. 네, 요즘 그런 분들 참 많으시죠. 애기 돌보는 거 가지고 또 이렇게 가정에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요. 맞아요. 아무튼 이렇게 자기 몸 돌보지 못하시는 우리 어머님들 이렇게 나이 한 살 한 살 들어가시면서 특히나 이 척추 쪽으로 고통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참 많다고 하세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네, 어머님들뿐 아니라 뭐 또 아버님들도 마찬가지죠. 평생 가정을 위해 희생하시다가 척추를 많이 못 돌보셔서 요즘 병원 찾는 분들이 많다고 그러십니다. 네, 그래서요. 이 모든 중년의 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척추 질환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자세히 살펴볼까 하는데요. 고통 없이 척추 치료를 하는 산무 척추 치료법 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모셨습니다. 자생한방병원의 왕오호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시청자 여러분들 상담 전화 받고 있죠. 아래로 이제 전화번호가 나가고 있는데요.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사항 있으면 바로바로 전화 주시면 바로 받습니다. 아마 확인해 보시면 바로 받는지 어떤지 아실 겁니다. 네. 자, 원장님 오늘 요즘 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허리 통증 때문에 병원 찾는 분들 많으신 것 같은데 어느 정도입니까? 네, 그렇죠. 요즘 척추 질환은요, 이제 현대병이라 불릴 만큼 남녀노소 상관없이 다양한 연령층에서 발생하고 있는데요. 많은 환자분들은 이런 통증이 생기면은 생활에 지장이 초래할 경우에 다급한 마음으로 이제 빨리 통증을 없애려고 이제 집에서요, 이제 파스라든지 온열 치료로 이제 버티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런 거는 단지 통증을 일시적으로 줄이는 것이지 근본적인 척추 질환을 해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통증이 줄어들면은 치료를 중단하고요. 통증이 다시 발생하면은 치료를 받고 이런 과정이 반복되다 보면요. 이런 계속적으로 이제 재발이 되고요. 네.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기 때문에 상태가 더욱 심각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맞습니다. 네, 치료 시기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또 근본적인 치료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근본적인 치료를 놓쳐서 병을 더 키우는 경우도 있다고요? 그렇죠. 이 척추 질환은 무엇보다 이제 근본적인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런 척추 질환의 통증이 만성화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척추 질환의 통증이 만성하게 되면요, 이런 척추 증상뿐만 아니라 심각할 경우에는 이런 하지마비라든지 대소변 장애 같은 심각한 신경 손상을 유발할 수가 있고요. 네. 네. 또한 2차적으로 이제 목이라든지 어깨라든지 무릎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중년 이후에 우리가 퇴행성이 가속화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런 척추 질환은 조기 진단하여서 조기 치료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저희 잠시 후부터요, 전화를 받을 겁니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전화 주시면 저희가 바로 연결해서 원장님이 직접 증상을 들어보시고 어떻게 하면 좋은지 방법을 알려주실 겁니다.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자, 원장님, 이 척추 질환이 중년 이후에 젊은 층의 척추 질환과 어떻게 좀 다른지 비교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은 척추 질환이라고 하더라도요. 그 나이에 따라서 척추뼈라든지 주변의 인대 근육에는 차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겠는데요. 이거는 이제 척추의 MRI 사진인데요. 20대 디스크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다시피 디스크 부분이 회색으로 이제 음영을 띠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네. 60대 같은 경우는 이런 퇴행성으로 인해서요. 수분이 빠지면서 이렇게 까맣게 됐어요. 그렇죠. 네. 변형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30대 같은 경우는 이 골밀도상에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회색의 음영을 띠고 있는데요. 네. 70대 같은 경우는 이런 퇴행성으로 인해서요. 이런 얼룩덜룩하게 변형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여성인 경우는요. 폐경기 이후에 급속도로 이제 골밀도가 감소를 초래하는데요. 네. 보통 이제 폐경기 이전에는 1년에 이제 0.6%씩 감소가 되고요. 폐경기 이후에는 1년에 1%씩 감소된다고 합니다. 네. 우리가 지금 디스크를 받고 골밀도까지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또 중년 이후에 아까 제가 앞서서 궁금했던 것도 뼈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궁금하고 근육인들은 어떤지 궁금한데 계속해서 좀 자료를 가지고 보여주시죠. 네, 지금 보시면은 이제 정상적인 척추뼈와 퇴행된 네. 척추뼈 사진인데요. 정상적인 척추뼈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뼈의 높이가 일정하고요. 그 뼈의 모서리 부분도 지금 보시면 이렇게 매끄러운 걸 볼 수가 있고 뼈와 뼈 사이 간격도 매끄럽습니다. 그러나 이런 퇴행이 된 척추뼈 같은 경우는요. 네. 이런 뼈가 찌그러져 있죠. 그리고 이 척추뼈의 모서리 부분도 이렇게 튀어나오면서 매끄럽지 못하고요. 이 네. 뼈 사이 부분도 고르지 못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네. 다음으로 이제 근육하고 인대 부분인데요. 네. 20세 근육 같은 경우는 지금 이 화살표 부분이 근육 부분인데 이런 색도 진하고요. 그다음에 네. 볼륨감도 큰 편인데요. 60세 같은 경우는 이런 하얀 이런 지방 조직이 많이 섞여 있는 게 볼 수가 있고요. 이 동그란 부분이 이제 인대 부분인데 20대 같은 경우는 인대 부분이 이렇게 얇고요. 네. 그다음에 탄력성도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60세 같은 경우는 퇴행성으로 이렇게 두꺼워진 경우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제 퇴행성으로 인해서요, 이런 척추뼈라든지 주변의 인대 근육이 힘이 약해져서 있기 때문에요, 증상이 더욱 심하고 치료가 네. 또한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치료법 선택을 되게 신중을 가해야 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 이렇게 방송을 함께 하고 계신데요. 지금 전화가 들어왔어요. 네. 증상이 어떤지, 어떤 분이신지 일단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네.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예, 60대 초반이에요. 60대 초반이시고요. 네. 어디가 어떻게 아프신지 말씀해 주세요. 허리가 한 3, 4년 전부터 이렇게 안 좋았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좀 아기를 좀 돌보고 있어서 네. 그 정도 제대로 못하고 그래서 그런지 엉덩이로 해서 다리가 이렇게 힘이 없어져요. 네. 네, 익산 포도시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제 근데 정형외과 같은 데 가서 사진은 찍어봤는데 네. 3, 4번하고 4, 5번이 약간 이제 좀 협착증이 있다고 그래서 물리치료 좀 받으면서 이렇게 하는데 지난 겨울부터는 좀 많이 이렇게 안 좋아졌어요. 네. 차 타고 이렇게 내릴 때 오른쪽 이렇게 다리 힘을 못 주겠고 그 허리 때문에 그런지 이제 가서 병원 가서 치료하면서 물리치료 하면은 선생님들은 그 허리 때문에 네. 그런다고 하는데 네, 어머니 다리도 안 지금 좋고 그래요. 참 네, 여기저기 네, 잘 아프신 데가 알았습니다. 많으셔서 참 힘드시겠어요. 네. 원장님, 원장님. 지금 네. 증상을 지금 들으셨는데. 들어보니까요, 네. 이제 디스크성에다가 척추관 협착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네. 척추관 협착증 환자들은 대부분 이제 이런 척추뼈의 퇴행이 오래되면서요, 네. 이제 신경구멍이 이제 좁아져서 나타나는 이런 질환인데요. 보통 이제 우리가 보행하다 보면은 이제 조금 통증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좀 더 걷다 보면요, 통증 때문에 이제 못 걷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저앉게 되고 또 잠깐 쉬게 되면 또 다시 걸을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보통 이제 이런 협착증 같은 경우는 벌써 이제 오랫동안 이런 척추 질환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조기에 이제 병원에 정상적으로 이제 검사해서 치료를 빨리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어머니 잘 들으셨죠? 예, 예. 네. 척추관 협착증의 가능성이 높으시다고 하니까요. 빨리 내원하셔서 치료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아유, 빨리 좋아지시길 바라고요. 네. 정말 이렇게 중년이 지나가면 특히나 이 허리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중년 이후에 발생하는 척추 질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렇죠. 이제 중년에는 여러 가지 척추 질환이 발생될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그 중년에서는 가장 많이 발생되는 척추 질환은요, 우리가 허리 디스크, 퇴행성 디스크, 척추관 협착증을 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들은 이제 같은 척추 질환의 종류이긴 하지만 그 상태가 틀리기 때문에 각각 증상에 좀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지금 말씀해 주신 허리 디스크, 퇴행성 디스크, 척추관 협착증 중에 허리 디스크부터 한번 하나 좀 살펴볼까요, 원장님? 네, 그 허리 디스크는 우리가 많은 분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질환이죠. 그래서 척추 뼈 사이 있는 부분에 이제 물렁뼈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외부의 충격을 흡수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런 정상적인 뼈가 연골 부분이에요. 정상 위치에서 벗어나서요. 주변에 이런 식으로 신경을 압박하는 경우에 이제 허리라든지 그 신경이 지나가는 엉덩이라는 다리 쪽에 증상을 호소하는 질환입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허리 디스크의 증상이 하나하나 있겠죠? 좀- 네, 그렇습니다. 네. 그 허리 디스크의 증상을 보시면요. 일반적으로 당연히 이제 허리 쪽에 호소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다음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신경 부분을 눌릴 수가 있기 때문에 엉덩이라든지 다리라든지 발로 당기고 이제 저리는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고요. 네. 그다음 일반적으로 이제 허리를 앞으로 숙일 때 우리가 네. 이제 통증을 많이 심해진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고 있고요. 누워서 이제 쉬게 되면은 통증이 줄지만은 이제 활동하게 되면은 통증이 다시 아파지는 양상을 띠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네. 이 허리
디스크라고 하면 요통만 있지 않을까 했는데 굉장히 다양한 통증들이 있네요. 맞아요. 네. 원장님 그럼 다음으로 퇴행성 디스크는 어떨까요? 네, 이 퇴행성 디스크는요, 말 그대로 이제 디스크가 퇴행된 것입니다. 네. 그렇죠.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디스크가 퇴행되면요, 수분이 빠지면서 이렇게 까맣게 탄력을 잃게 되는데요. 보통 이제 평상시에 이제 허리를 자꾸 삐끗한다든지 또 50대 이상 이제 어르신들에서요, 허리가 아팠다가 안 아팠다가를 반복한다든지요. 네. 혹시 이제 날씨가 흐릴 때 우리가 자꾸 허리 아프다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분들은 이제 퇴행성 디스크를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계속해서 퇴행성 디스크의 증상도 가서 짚어주시죠. 네, 그 퇴행성 디스크의 증상을 보면요, 허리 일부분이라든지 혹은 전체가 이제 시리고 아픈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허리를 삐끗해서 일을 자주 삐끗하는 일이 자주 생기게 됩니다. 네. 또 아까 처음에 앞에서 얘기했듯이 그 허리가 아팠다가 안 아팠다가 하는 것을 반복하게 되고요. 네. 특히 이제 날씨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날씨 흐릴 경우에 더욱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자, 앞서 우리 전화 주신 그 분들도, 시청자분들도 퇴행성 디스크가 좀 있으셨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연세 높으신 분들은 이 척추관 협착증이 많으신 것 같아요. 척추관 협착증은 어떻습니까? 네, 척추관 협착증은요, 이제 척추 부분의 뼈가요, 퇴행이 오래되면서 그 척추관이 있는데요. 그 주변에 있는 인대 부분이 두꺼워져서 이제 신경구멍을 좁히는 질환입니다. 네. 네, 물론 이제 이 척추뼈가 퇴행으로 인해서요, 비정상적으로 이제 자라나서 신경구멍을 좁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네. 네. 대부분은 이런 내부에 있는 인대 부분이 이렇게 두꺼워져 가지고요, 네. 그 신경구멍을 좁혀서 나타나는 협착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자, 네. 증상은 어떻습니까? 네, 증상을 보면요, 이제 디스크하고 틀리게요, 이런 허리를 뒤로 적히면요, 통증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디스크 같은 경우는 급성일 경우에 다리를 올릴 경우에 이제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네. 협착증은 이제 퇴행성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경우가 많고요. 또 이제 우리가 통증으로 인해서 이제 활동하게 되면은 점점 아파져 가지고 못 걷는 경우가 많고요. 네. 조금 대신 이제 쉬게 되면은 또 통증이 줄여져 가지고 이제 걸을 수 있는 특징을 갖추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네. 이 종류는 조금씩 다르지만 다 극심한 통증을 유발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나이가 드신 분들 굉장히 나이 때문에 당연히 아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치료를 미루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세요. 또 수술에 대한 공포가 굉장히 크신데요. 네. 앞서 아프다고 해서 전부 다 수술을 받아야 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우리가 수술을 해야 되는 중증 디스크 환자를 수술 없이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 틀어진 척추뼈를 잡아주는 이런 추나 수기요법과요, 디스크 자체를 없애주고 신경하고 뼈를 재생시키는 추나 약물요법과요, 네. 특수 침 치료를 이용해서요, 이런 디스크 부분에 발생되는 원인을 근본 치료하면서요, 이런 부작용과 재발률이 없이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노년의적 산무 척추 치료법인데 그 산무가 수술 없이 네. 또 스테로이드 없이 진통제 없이 한다는 건 맞습니까? 네, 원장님? 그렇습니다. 아, 자, 이 수술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감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네. 그런 분들에게 정말 귀가 번쩍 뜨는 희소식이 아닐까 싶어요. 예, 네, 싶습니다. 전화가 지금 많이 들어올 것 같은 그런 예상이 듭니다. 네, 그럼 빨리 알아볼까요? 네, 네. 네. 어떤 치료인지 하나하나 좀 살펴봐 주시죠. 네, 우선 신약침요법인데요. 이런 최근에는 이제 신약침요법이라는 경혈 주입용 한약제가 개발되었는데요. 디스크 치료약인 추나약물에서요, 정제된 한약을 추출하여서요, 그 한약을 복용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통증이라든지 경혈 부위에 주입하면서요, 치료 네. 효과를 상승시킬 수 있는 치료 방법입니다. 네, 신약침요법의 설명을 들었는데요. 준비된 화면이 있습니다. 보시면서 계속 설명 듣겠습니다. 네, 이런 신약침요법은요, 제약회사 수준의 이제 전문 이제 설비를 구축한 자세 한방병원의 원외 탕제원에서요, 한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직접 이렇게 조제되고 있는데요. 이런 최신 설비와 규정에 따른 공정과 이제 품질 관리로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통증이 이제 원인은 되는 우리가 이제 경혈점이라는 통증 부위에 직접 투여하게 되어 있는데요. 네. 지금도 네. 보시다시피요. 네, 이런 디스크 탈출로 인해서요, 우리가 부종과 염증이 생기게 되는데 한약이 직접 이제 닿아서요, 스테로이드제들 성분 없이도 부종과 염증을 빠르고요, 우리 네. 효과가 나타나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음, 자,
지금 우리의 인체의 모습을 금방 약이 투여되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네, 이 주사 약침 치료라고 하니까요. 혹시나 너무 중증에는 쓰지 못하고 경증에만 쓰는 게 아닌가 하는 또 의구심이 들거든요. 어떨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신약침요법은요, 가벼운 통증 환자로부터요, 네. 심한 중증의 허리 디스크 환자까지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한약재의 원료로 이제 천연 한약재를 이용하기 때문에요. 이제 네. 스테로이드 제제 같이 부작용 없이 내성 네. 없이 치료를 누구나 받게 할 수 있습니다. 네. 보통 우리가 이제 허리 디스크 수술 후에 통증으로 그다음에 이제 통증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다든지요. 혹은 이제 수술을 받았지만은 다시 디스크가 재발된다든지요. 혹은 이제 수술받기 어려운 환자들이 있습니다. 이제 간이라든지 신장이라든지 이런 혈압이라든지 인해서요. 이제 수술받기 어려운 환자들한테 네. 두루 사용해서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우리가 수술을 권유받았는데 수술을 원치 않은 환자한테 시술 받았을 경우에 더욱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약물치료법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한방 치료가 정말 굉장히 드라마틱한 효과가 있을까 이렇게 좀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런 분들의 걱정을 한 번에 해소할 수 있게 객관적인 또 결과가 있다고요? 그렇죠. 네. 한방 치료도에 이제 검증된 결과가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요. 네. 이제 2011년도에 5월 달에 우리가 성균관대 약대하고요. 공동으로 연구한 자료인데요. 그 춘화약물 중에 이제 그 신경재생 효과를 관련된 논문이 있는데 이게 네. 유명 학술지에 게재된 바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런 마비를 유발한 신경세포에서 춘화약물을 투여한 결과 이런 신경돌기 세포가 정상에 가깝게 회복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 서울대 천연물과학연구소와 같이 공동으로 연구한 자료인데요. 네. 그 난소를 제거한 골다공증을 유발한 신주에게요. 이런 춘화약물을 투여한 결과 이런 골밀도 부분이 이제 정상에 가깝게 재생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네. 다음으로 이제 연골 재생 효과인데요. 그 성균관대 약대하고 공동 연구한 결과인데요. 이제 연골 손상을 유발한 신주에게 춘화약물을 투여한 결과 이런 연골 부분 세포가 정상에 가깝게 회복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네. 또 다른 또 춘화 약물이 갖고 있는 효과가 있죠? 네, 당연히 있습니다. 바로 이런 항염증 효과인데요. 네. 이런 항염증 효과는요, 2010년도에 염증 제거 효과와 그 기전을 밝힌 논문이 발표되었습니다. 네. 그 서울대 천연물과학연구소와 같이요, 이런 발에 이제 염증을 유발한 쥐에게 이런 춘화약물을 투여한 결과 그런 염증이 부어 있는 것이 가라앉는 것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네. 지금 춘화 약물로 인해서 신경 재생 효과 또 뼈 재생 또 연골 재생에까지 또 항염증 효과까지 다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게 다 네. 과학적으로 검증된 사실을 말씀드렸고 그런데 이럴 수도 있죠. 척추 자체가 이미 틀어진 경우에는 글쎄요 이런 약물로 가능할까 싶기도 하거든요. 원장님 어떻습니까? 네, 그 춘화 수기 치료라는 게 있습니다. 아, 이런 예. 춘화 수기 치료는요, 이런 틀어진 척추를 바로 잡아줘서요,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기 때문에 통증을 줄여줄 수 있는 치료 방법인데요. 네. 이런 한의사가 직접 손을 이용해서요, 틀어진 척추와 관절을 정상 위치로 돌려주기 때문에 몸의 기혈 순환을 원활하게 해주기 때문에 통증을 줄여줄 수 있는 치료 방법입니다. 네. 네. 지금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그래도 영상을 보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 맞아요. 저희가 또 준비된 영상이 있잖아요. 네. 네, 영상 보면서 또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춘화 수기 치료인데요. 수기 치료란 이제 한의사가 솜과 특수 장비를 이용해서요, 틀어진 척추와 관절 주변의 근육을 바로잡아서 몸 전체의 기혈 순환을 원활하게 해서요, 네. 하는 치료 방법입니다. 척추가 비정상적으로 틀어지게 되면요, 뼈 틀어진 부분을 인해서 근육 인대도 긴장이 되고 또 뭉쳐서 혈액 순환이 원활하지 않게 되는데요. 먼저 척추의 불균 이런 틀어진 부분을 먼저 이렇게 진단을 해서 확인을 하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그 좀 손으로 들어볼까요? 원장님 만져주고 계시거든요. 네, 지금 보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골반 틀어진 부분을 잡아주고요. 목에 틀어진 부분을 정상적으로 위치로 돌려줘서 네. 긴장된 근육도 풀어주고요. 네. 전체 순환을 좋게 해줘서 통증을 줄여주는 치료 방법입니다. 네. 자, 저희가 앞서서 약물로 치료하는 방법도 봤고요. 직접 원장님께서 손으로 치료해준 수기 치료까지 지금 영상을 통해서 봤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한방하면 침 아니겠습니까? 네. 네. 침구 치료로 방법도 있죠. 네, 저희 한방에서는요, 일반 치료 외에 이런 약침 치료라든지 봉침 치료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봉침 치료는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자연 상태에 있는 봉독을 이용하는 건데요.
그 봉독을 인체에 무해하도록 정제하여서요 인체에 주입하는 부분인데 이런 통증과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고요. 네. 이런 약침 치료 같은 경우는 이제 순수 한약재를 이용하는 건데요. 우리 홍화라든지 녹용 같은 것도 사용할 수가 있고요. 직접 통증 부위라든지 경혈 부위에 주입하기 때문에 침과 약의 효과를 동시에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이제 통증을 줄여줄 수 있는 치료 방법입니다. 네. 이런 약침 치료 좀 다양한 재료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알레르기라든지 좀 환자분 입장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또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이런 치료는 특별히 부작용 없는 치료이기 때문에요. 네. 특별히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제일 중요한 거는 물론 이제 전문 한의사한테 치료받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네.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런 겁니다. 그 치료 시술을 받은 후에 반나절 동안에 이제 물을 닿는 것을 좀 피하시는 게 좋고요. 네. 또 시술 부위를 이제 손을 긁다든지 만지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자, 이렇게 앞서 소개해드린 여러 치료 방법들로 좋아지신 분들이 많이 계신다고 합니다. 치료 사례가 좀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네, 지금 자료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요, 이제 허리 디스크 사진인데요. 지금 보시면 뼈 사이에 있는 부분이 디스크가 파열돼서요, 흘러나온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일정 부분의 치료 후에 이런 디스크 부분이 흡수돼서 가라앉는 것을 네, 확인할 수 있는 깨끗해졌네요. 네. 사례입니다. 두 번째 사례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디스크 뼈 사이 부분이 디스크가 퇴행이 있는데 퇴행성으로 해서 디스크가 다시 나온 사진입니다. 그래서 터진 상태인데요. 일정한 치료 후에 이런 디스크 부분이 이렇게 가라앉은 것을 볼 수가 네. 있었고요. 세 번째 사례도 마찬가지로 퇴행성으로 인해서 디스크가 탈출이 됐는데 이런 한방적인 비소수 치료를 통해서 이런 디스크 부분이 가라앉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사실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갑자기 뭔가 무거운 걸 들 때 삐끗하면서 네. 그 이후로부터는 움직일 수 없었던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네. 이런 경우에도 한방에서 치료 가능한가요? 네, 당연합니다.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 한방에서도요, 걷지 못할 정도로 극심한 통증 환자에게 효과가 빨리 나타나는 동작침 치료가 있습니다. 네. 이런 동작침 치료는요, 일반 침들이 이제 눕거나 앉아서 침을 맞게 되는데, 침을 맞은 후에 침 맞은 부위를 움직여주면서요, 통증을 빠르게 없애주는 치료 방법인데요. 네. 이런 동작침 치료는 이런 뭉치고 굳어져 있는 근육을 풀어주기 때문에요. 아무리 통증이 극심한 응급 환자라고 하더라도요. 20분 정도 진행을 하면은 이제 혼자서 걸을 수 있을 정도로 효과가 매우 빠르게 나타나는 치료 방법입니다. 네. 아이고, 설명만 듣기에는 참 움직이면서 침을 받는다? 그리고 그러다 금방 좋아진다? 네. 실제로 봐야 되겠습니다. 한번 영상을 보시죠. 네, 극심한 통증으로요. 혼자서는 걷지 못하는 환자를 지금 네. 보시다시피 걷기 어렵잖아요. 네, 그러시네요. 그렇죠? 네. 이런 환자를요, 이제 저희가 한의사가 2명이 견인을 해서 이렇게 세우고요. 네. 그 상태에서 발이라든지 목이라든지 구등 척추 주변 근육 풀어주는 경혈에 침을 놓습니다. 네. 침을 꽂은 상태에서요. 걷다 보면요. 이런 뭉친 근육이 서서히 풀어지면서요. 10분, 20분 사이에 환자가 혼자 걷게 되는 경우가 이 자료입니다. 아유, 예. 네. 혼자 걸으시네요. 네, 씩씩하게. 그렇죠. 그래서 예. 이런 동작침법은 이런 극심한 고통으로 아유, 응급 환자가 힘들겠어요. 일상생활 할 수 네. 없을 정도로 심한 아유, 원장님 통증을 되게 안겨서 웃고 네. 계세요. 예. 빠른 시일 내에 효과를 주기 때문에 이런 응급한 환자에게 많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네. 네. 보시다시피 신기하네요. 많이 그렇죠. 혼자 걸을 수 있을 정도로 네네. 빠르게 이제 통증이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네. 자, 이러는 순간 전화가 또 많이 또 걸려왔기 때문에 얼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예, 77인데요. 아, 77세 되시고 예, 예. 어디가 어떻게 편찮으십니까? 네, 원장님이세요? 네, 원장님께 말씀하시면 네. 됩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편찮으십니까? 저요, 2011년도에 10월 달에 척추 수술을 했어요. 네. 예, 디스크 수술을 했는데 계속 이렇게 아픈 거예요. 계속 아파가지고 또 침을 좀 맞으면 나가고 침 맞았는데도 여전히 아프고요. 그렇게 그냥 다리까지 이렇게 뼈가 이렇게 아프네요, 제가.
네, 많은 분들이요, 이제 디스크를 수술로 제거하면은 모든 게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근데 예, 예. 실제는 그렇지는 않거든요. 수술 후에도 다시 재발되는 경우도 많고, 예.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는데 다시 통증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 그거는 예. 그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 디스크라는 것은 이 주변에 있는 척추 자체가 약해진 거기 때문에 그게 강화가 안 되면은 또 다시 통증이 생기고 또 다시 재발이 됩니다. 그래서 나와 있는 걸 제거하는 것만은 이제 치료가 된다고 보시면 안 되고요. 예. 주변의 환경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 부분을 찾아서 또 치료를 받으시면은 또 더욱 좋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네, 잘 들으셨죠? 예, 예. 빨리 치료 받으시길 바라고요. 예. 네, 다음 분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장 선생님께 연세와 함께 어떻게 편찮으신지 말씀해 주시죠. 예, 예. 저기, 11년도에요. 네. 협착증으로 제가 수술을 했거든요. 네. 허리? 그래가지고, 쇠를 2개 박았어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랬는데, 수술하고 나서, 한 2, 3개월은 좀 허리 아픈 거나 이 다리 저린 증세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3개월 지나가니까, 다시 다리가 저려 오면서 허리가 살살 아프더라고요. 네, 그 나가서 운동을 좀 해야 되는데 운동을 나가서 하면은 한 15분 정도만 걸으면은 도로 다리가 저려가지고 걸을 수가 없어요. 네, 잘 들었습니다. 원장님 네, 지금 그렇죠. 들으셨는데, 네. 예. 그래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 근본적인 협착 예. 부분으로 인해서 수술을 해서 제거가 완전히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또 예. 마찬가지인 얘기인데요. 주변에 있는 부분이 환경 부분이 개선이 안 되면은 또다시 예. 이런 증상이 반복이 될 겁니다. 그리고 핀 박은 부분이 문제가 없더라도 위아래 예. 부분에 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또 하나는 예. 우리가 수술하더라도 아까 같이처럼 다 끝내주면 좋은데 극심한 예. 신경 손상이 아닐 때는 우선은 치료를 하면서 변화를 보는 게 좋은데 이런 수술 예. 후에도 이런 증상이 남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근데 그렇더라도요, 수술 후에 우리 후유증 부분은 충분히 또 어느 정도 개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병원을 이제 내방하셔서 치료 받으시면은 또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잘 들으셨죠? 예. 네, 고맙습니다. 네. 원장님, 저희 어머니께서 아까 전화 상담 중에 운동 이야기를 잠깐 하셨어요. 이렇게 수술하고 나서 얼마 정도 지나고 나서 이렇게 간단한 운동하면 좋을까요? 보통 이제 수술 방법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수술에 따라서 이제 관리하는 방법이 좀 틀릴 수가 있는데 그래도 최소한 한 달 정도는 좀 조심하게 운동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우선은 가벼운 걷는 운동부터 시작해서요. 네. 조금씩 운동 부분을 늘려나가시면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자, 끝으로 우리 허리 통증 때문에 고생하시는 지금 시청자분들 많이 계실 텐데 어떻게 하면 좀 평소에 좀 허리 통증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지 또 애초에 아예 좀 허리 건강 좀 좋게 하는 방법 이런 걸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허리 디스크는 생활 습관병이죠. 이 말은 즉 이제 생활 습관만 올바르게 하더라도 디스크를 예방할 수 있다는 말인데요. 우리가 의자에 앉을 때 이런 끝에 걸쳐 앉지 마시고요. 이렇게 엉덩이를 안쪽으로 바짝 앉으시는 게 좋고 또 허리를 펴서 앉는 게 좋고요. 또 이제 물건을 들 때 대부분 이제 허리에 힘을 주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지 말고 자연스럽게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다리에 힘을 주고 물건을 들는 것이 좋습니다. 네. 또한 이제 한 자세로 우리가 50분 동안 일을 하게 되면요. 반드시 5분 정도는 휴식을 취해주고요. 네. 또 자세를 바꿔주면서 스트레칭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오늘 노년의 저 척추 질환, 산모 척추 치료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상담 전화 정말 많이 왔는데요. 네. 그만큼 편찮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마음은 별로 좋지 않지만 그래도 방송 보시면서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분은요. 자생 한방병원의 왕오호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청자 전화 상담 다 받지 못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하지만 아래 번호로 또 나가고 있는데요. 네. 전화 주시면 저희가 또 원장 선생님과 연결도 해드리고요. 네. 궁금증 계속해서 풀어드리니까 계속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욱더 건강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